안녕하십니까. 연애대장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성 외에도 연애를 하기 위한 이성 외에도 나보다 나이가 적고 나이가 같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이때 더욱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그만 만나야 될지 어떤 그러한 생각을 좀 결정을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이때 우린 어떻게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해야 될까 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대화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그냥 잘 삽니다. 적당하게 이제 그러니까 한쪽은 나에게 질문 한쪽은 그냥 평범하게 적당히 잘 삽니다. 그래서 또 한쪽은 많이 부유합니다. 돈이 많고 잘 삽니다. 그리고 착하고 상식이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이 이분을 만났는데 참 괜찮고 참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참 좋았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헤어지는 헤어지고 차 안에서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찹찹하고 쓸쓸하고 좀 괴롭고,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만 만나야 될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부유하신 분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성품이, 그 부유한 여유와 안정감이 그게 당신을 기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림이 좀 가지고 있다, 좀 잘 산다고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좀 당신을 하대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게 힘든 겁니까? 라고 하니까 둘 다 아니래. 아니. 그게 아니랍니다. 둘 다가 아니고, 이 사람은 여유 있는 이분은 인자하고 바르고 여유 있고 다 참 좋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럽고 질투나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분의 가정과 친척들이 너무 평안해 보여서 그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원가족이 또 현재 가족이, 친척들이 너무나 잘 살면서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자주 만나고 그런 단란한 모습이,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신의 가정과 원가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만나야 된다고. 왜냐, 그 사람이 만약에 하대하고 좀 무식하고 교양이 없다, 그럼 만나면 안 되죠. 그러면 인간을 더 싫어하게 되니까, 더 미워하게 되고 질투나게 하니까, 그건 사람을 병들게 하니까, 그럼 만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이분이 이 사람의 만남을 왜 해야 되냐? 이 사람이 나쁘고 인격이 나쁘고 그래서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이 없는 부분들을 건드려 주니까, 약한 부분, 부족한 경험들, 그런 것을 좀 이제 건드려 주니까, 그 건드려 주는 것은 좋은 거지요. 왜냐, 그것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좀 생각하게 하니까, 내가 좀 내 삶도 평탄하게 사는데 내 원가족이나 내 친척들이 그런 단란하게 아는 이것이 아직도 나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러하기에 단란한 사람들을 보면 좀 피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게 어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걸 좀 피하고 싶다. 그것도 좀 이상한 거지만,
그 사람의 달랑한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이 좀 피하고 싶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악하고 나쁘고 나쁜 놈이고 말을 참 함부로 하고 교양이 없다. 그럼 피해야죠. 그건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사람이 단란하다. 그래서 좀 힘들다. 나를 힘들게 했다. 좀 더 그만 만나고 싶다.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더 만나야지요. 좀 힘들 수는 있지. 왜냐? 자기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걸 본 거니까. 근데 그것은 직면해야 될 문제고. 왜냐? 그것이 가만히 놔두면 이제 앞으로도 자기가 없는 걸 가진 사람 보면 계속 더 피할 건데, 더 피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자기 손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직면해서 그걸 다시 재해석을 해야죠. 그 직면해야지. 나하고 내가 없는 걸 가졌지만 그래도 시작이 좀 달랐을 뿐이다. 그래, 저 사람은 달랑한 가정에 태어났고 나는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시작이 좀 달랐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니까 그걸 직면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려면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지요. 그래, 만나야지 이제 나의 원가족의 좀 그러한 불우한 것을 서서히 털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만나면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만나서 그런 자기를 건강하게 건드려 주는 거죠. 건강하게. 누가 잔소리하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그런 건드리면 피해야 되고, 그거는 더러운 건드림이고, 오늘 앞서 말했던 요런 케이스는 건강한 자극, 건드림,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과거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가령 내가 공부를 잘 못한다,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근데 어떤 모임에 가니까 어떻게 보니까 공부를 잘한다, 영어를 잘하네. 아이고 피하고 싶다. 왜? 저거 보니까 내 옛날에 공부 못했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이건 피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 그건 나쁜 자극이 아니니까. 그거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늘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면 미워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처음에 미워하지 않겠지만 계속 피하다 보면 미워해야 됩니다. 왜? 피하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면 저 사람 미워. 왜 미워해요? 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고 말이 너무 그래요. 근데 사실은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하니까 피하고 싶다. 그게 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대인관계 망치고 자기가 마음이 삐딱해지지.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살면서 지금 방금 앞서 말했던 같은 건강한 자극을 직면하지 않고 피하는 경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걸 미해결 과제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미해결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너무 어려운 미해결 과제도 있겠지요. 그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미해결 과제를 쉬운 것부터 점령해 나가야지 그 단계 안에서 마음의 근육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강적, 다 한 명씩 두 명씩 있지요. 그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는 안 되고, 그 마지막 미해결 과제가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원수 같은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안 되고 하나하나씩
미해결 과제를 점령해 나갈 때 우린 더 어려운 미해결 과제를 직면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음속에 응어리, 앙심, 안가품, 상처, 트라우마, 지울 수 없는 기억,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 많이 허비하고 괴로우신 분들, 또한 그런 것 때문에 대인관계, 연애, 결혼, 부부생활 양육 안 되는 사람들은 영상 밑에 블로그 참조해서 상담 신청하십시오. 저하고 상담받을 때는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정말 한결같이 진지하게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오픈하고 제가 내어준 하라고 한 것들을 딱딱 해 나갈 때, 그 전쟁의 과정을 거쳐갈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될 수도 있지요. 20년, 30년 걸릴 겁니다. 고마합시다.